안녕하십니까? 명왕, 당신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길 바랍니다.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좋은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부모의 업이 자식에게 어떻게 이어지고 그 업의 고리를 어떻게 공덕으로 끊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왜 내 자식만 고생하는지, 왜 집안의 가난과 고통이 대물림되는지 고민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업의 이치를 깊이 새기시고 작은 실천으로 선한 인연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길 바라신다면 댓글란에 관세음보살을 꼭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부처님의 좋은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시죠. 왜 부모의 잘못이 자식에게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왜 대대로 가난한 집안이 있고 대대로 부유한 집안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업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업이란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업이란 무엇인가요? 업은 산스크리트어로 카르마라고 합니다. 이는 행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업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한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이 중생을 인도하고 업이 중생을 구속한다. 업이 중생의 친족이 되고 업이 중생의 의지처가 된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두 업의 씨앗을 심고 있다는 뜻입니다. 선한 업을 심으면 선한 과보를 받고 악한 업을 심으면 악한 과보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업은 개인의 것이기도 하지만 집단의 것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업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옛날 인도에 한 브라만 가문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학문과 덕행으로 유명한 집안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안의 아들이 거짓말을 일삼고 남을 속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는 아들을 타이르고 교육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 아들은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재물을 가로챘습니다. 그 결과 온 집안이 신뢰를 잃고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 사람의 업이 온 가족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를 불교에서는 공업이라고 합니다. 공업이란 여러 사람이 함께 짓는 업을 말합니다. 가족은 같은 공간에서 살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부모의 생각과 행동이 자식에게 전해지고 자식의 행동이 부모에게 영향을 줍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다. 마음이 먼저 생기고 마음이 주인이다. 부모의 마음가짐이 어떠한가에 따라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항상 불평불만을 토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이 생깁니다. 반대로 감사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어떨까요? 세상을 밝고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업이 자식에게 이어지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마음의 습관이 대물림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런 예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집안은 대대로 교육을 중시합니다. 부모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독서하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러면 자식들도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또 어떤 집안은 대대로 근검절약을 실천합니다. 부모가 물건을 아끼고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자식들도 낭비하지 않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도박을 하고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요? 자식들도 그런 습관을 따라하기 쉽습니다. 부모가 거짓말을 자주 하고 남을 속이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요? 자식들도 거짓말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처럼 부모의 업이 자식에게 이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숙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업은 바꿀 수 있습니다. 부모의 나쁜 업을 자식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이 스스로 각성하고 새로운 업을 쌓아간다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업의 본질은 공하다. 업에는 실체가 없다. 업은 연기법에 의해 생기고 소멸한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조건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부모의 나쁜 업을 끊을 수 있을까요? 첫째, 자각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업을 짓고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 참회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업을 지었다면 진심으로 뉘우쳐야 합니다. 셋째, 새로운 업을 쌓아야 합니다.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행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옛날 중국에 한 도둑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도둑이었고 할아버지도 도둑이었습니다. 3대째 도둑질로 살아가는 집안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도둑이 절에서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님이 업과 인과응보에 대해 설법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살면 내 자식들도 도둑이 될 것이다. 이 악업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는 그날부터 도둑질을 그만두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힘들었습니다. 도둑질 외에는 할 줄 아는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나무를 해서 팔고 짐을 져다 주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결국 그 집안은 도둑의 집안에서 성실한 노동자의 집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업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업이 자식에게 영향을 주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자신의 업을 바꾸려고 노력한다면 어떨까요? 자식들도 그 모습을 보고 함께 변화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순환의 시작입니다. 부모의 업이 자식에게 이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운명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각성하고 새로운 업을 쌓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이 순간입니다. 과거의 업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부터 새로운 업을 쌓아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선한 업이 이어질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왜 하필 이 부모 밑에서 태어났을까요? 왜 이 자식이 우리 집에 왔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전생의 인연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불교에서는 우연히 가족이 되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모든 만남에는 전생의 인연이 작용합니다. 지장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들이 부모 자식 간에 태어나는 것은 모두 전생의 인연 때문이다. 은혜를 갚기 위해 오는 경우도 있고 원한을 갚기 위해 오는 경우도 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가족이 되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전생에서 맺은 인연에 따라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인도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매우 인색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해도 절대 베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거지가 그의 집 앞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그 거지는 죽기 전에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내가 다음 생에는 반드시 너의 아들로 태어나서 내 재물을 다 써버리겠다. 그 부자는 나중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어려서부터 돈을 물쓰듯 했습니다. 아무리 교육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 아들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집안을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생의 원한이 이어진 경우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법화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전생에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했지만 지나가는 스님에게 항상 공양을 올렸습니다. 자신이 먹을 것이 없어도 스님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항상 자비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 중에 한 분이 나중에 부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행자는 다음 생에 그 부처의 제자로 태어났습니다. 전생의 선한 인연이 이어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현재의 가족 관계는 전생의 인연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인연이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전생의 인연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현재 가족 관계를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가 매우 원만하고 화목한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깊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생에 선한 인연을 맺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부모와 자식 사이가 항상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이런 경우는 전생에 좋지 않은 인연을 맺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영원한 운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생의 인연이 현재를 결정하지만 현재의 행동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대반야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인연에 얽매이지 말라. 현재의 선한 행동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전생의 인연이 나쁘더라도 현재 선한 행동을 한다면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런 예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심합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주 다툽니다. 하지만 한쪽이 먼저 마음을 바꾸고 노력하면 어떨까요?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려고 노력하면 어떨까요? 조금씩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처음에는 우리 아이가 왜 이럴까요? 라고 묻던 부모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반항적이고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먼저 자신의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다그치는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에게 마음을 열고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가족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의 노력으로 인연을 바꾸는 것입니다. 전생의 인연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현재의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비심을 기르셔야 합니다. 가족을 내 소유물로 생각하지 말고 인연으로 만난 소중한 존재로 여기세요. 둘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비록 갈등이 있더라도 함께 살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셋째,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전생에 원한이 있다면 이 생에서 용서하세요. 그래야 다음 생에서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넷째, 베푸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가족에게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베푸세요. 사랑과 관심, 격려와 지지를 아낌없이 주세요. 아미타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인연을 만드는 것은 극락에 왕생하는 것과 같다. 악한 인연을 만드는 것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현재 만들고 있는 인연이 미래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가족과 좋은 인연을 만들면 미래에도 좋은 가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옛날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생활이 어려웠지만 항상 아들을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아들이 잘못을 저질러도 따뜻하게 교육했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할 때마다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은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 아들은 자라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급진히 모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효성스럽게 봉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의 선한 행동이 만드는 좋은 인연입니다. 그 어머니와 아들은 다음 생에서도 좋은 인연으로 만날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했습니다. 자식의 인생을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려고 했습니다. 자식이 반항하면 화를 내고 저주했습니다. 너 같은 자식은 낳지 말았어야 했다.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 자식은 부모를 원망하며 자랐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와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의 악한 행동이 만드는 나쁜 인연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나쁜 인연을 만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선한 마음을 내면 바꿀 수 있습니다. 먼저 진심으로 참회하세요.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뉘우치세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사과하세요. 다음으로 선한 행동을 실천하세요. 말로만 사과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꾸준히 노력하면 관계가 개선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위해 공덕을 쌓으세요. 함께 절에 가서 예불을 드리고 함께 봉사활동을 하세요. 선한 업을 함께 지으면 좋은 인연이 깊어집니다. 부모의 업이 자식에게 이어지는 것은 전생의 인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인연을 어떻게 풀어가느냐는 현재의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선한 마음과 행동으로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가세요. 많은 부모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아이가 자꾸 나쁜 습관을 따라해요. 우리 집안의 나쁜 버릇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환경의 중요성을 말씀드립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자랍니다. 부모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흉내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으로 지은 업이 입으로 지은 업보다 크고 마음으로 지은 업이 몸으로 지은 업보다 크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생각이 말을 만들고 말이 행동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부모의 생각이 집안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집안 분위기가 자녀의 성격을 형성합니다. 자녀의 성격이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옛날 중국에 맹자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맹자가 어렸을 때 묘지 근처에 살았습니다. 그러자 맹자가 상여 흉내를 내며 놀았습니다. 맹모는 이것을 보고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자 맹자가 장사 흉내를 내며 놀았습니다. 맹모는 또다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서당 근처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자 맹자가 글 읽는 흉내를 내며 놀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환경이 아이의 성격과 습관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런 예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집은 항상 TV가 켜져 있습니다. 부모가 계속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 아이들도 TV를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어떤 집은 TV를 거의 보지 않습니다. 부모가 책을 읽거나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 아이들도 독서하고 대화하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어떤 집은 항상 큰 소리로 말합니다.
부모가 화를 내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아이들도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어떤 집은 항상 조용히 말합니다. 부모가 차분하게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 아이들도 차분하게 말하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부모가 만드는 환경이 자녀의 습관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자녀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이것이 바로 환경의 대물림입니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 마음이 더러우면 국토가 더럽다. 이 말씀을 가정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부모의 마음이 청정하면 집안이 청정해집니다. 부모의 마음이 더러우면 집안이 더러워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부모 자신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을 가르치고 싶다면 부모부터 그 습관을 실천해야 합니다. 둘째, 물리적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집 안에 책을 비치하고 좋은 음악을 틀어놓으세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좋은 것에 노출되도록 하세요. 셋째, 정신적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가족 간에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분위기를 만드세요. 비판보다는 격려를, 명령보다는 제안을 하세요.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한 어머니가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아이가 자꾸 거짓말을 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전화가 오면 아이에게 엄마 없다고 해라고 말했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으면 차가 막혔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거짓말이 나쁜 것이라고 말로는 가르쳤지만 행동으로는 거짓말을 보여줬습니다.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이 어머니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를 바꾸려면 먼저 어머니가 바뀌셔야 합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거울입니다. 처음에는 인정하기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부터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와도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약속에 늦으면 솔직하게 사과했습니다. 작은 거짓말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도 조금씩 거짓말을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따라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경의 힘입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강력합니다. 부모의 행동이 자녀의 습관을 만듭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이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집에 오면 항상 TV만 봤습니다. 소파에 누워서 맥주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책을 읽거나 공부하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한 달 동안 아이와 함께 공부해 보세요. 아버지가 책을 읽으면 아이도 따라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해 했습니다. 하루 30분도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몇 달 후에 그 아버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이뿐만 아니라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함께 공부하니까 대화도 늘어나고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저는 늘 감동을 받습니다. 부모가 먼저 변하면 자녀도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승만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법과 함께하면 선한 길로 가고 악한 법과 함께하면 악한 길로 간다.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가까운 벗입니다. 부모가 선한 벗이 되면 자녀는 선한 길로 갑니다. 부모가 악한 벗이 되면 자녀는 악한 길로 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선한 벗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내가 지금 자녀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혹시 화를 자주 내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불평불만을 자주 하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게으르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바꿔보세요. 화를 내는 대신 참을성을 보여주세요. 불평하는 대신 감사하는 마음을 보여주세요. 게으른 대신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것입니다. 오랫동안 굳어진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각 한 생각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공덕을 이룬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좋은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족에게 밝게 인사하세요. 식사할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세요.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자녀에게도 전달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원래대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진정성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진심으로 변하려고 노력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 자녀들도 감동받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노력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 자녀들도 변하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환경을 바꿀 때는 강제로 하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좋은 환경에 노출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책을 읽게 하고 싶다면 책 읽어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대신 집 안 곳곳에 책을 비치해 놓으세요. 부모가 책 읽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세요. 아이가 좋은 음악을 듣게 하고 싶다면 이 음악 들어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대신 집 안에 좋은 음악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하세요. 부모가 좋은 음악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좋은 것들에 익숙해집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환경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며칠 만에 변화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몇 달, 때로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하세요. 부모의 업이 자식에게 이어지는 것은 환경과 습관의 대물림 때문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좋은 음악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좋은 것들에 익숙해집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환경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며칠 만에 변화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몇 달, 때로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하세요. 부모의 업이 자식에게 이어지는 것은 환경과 습관의 대물림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좋은 환경을 만들고 좋은 습관을 보여준다면 선한 업이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좋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든든한 힘이 되길 바랍니다. 삶이 고되고 지칠 때마다 명왕, 당신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와 함께 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